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통치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느 게으른 황제처럼 나태함과 쾌락에 빠질 수도 있었고 계속된 전쟁 스트레스와 과로로 정신이 붕괴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도덕적 삶을 살았고 스트레스에 짓눌리지도 않았으며 해야 할 많은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황제로서 해야 하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르쿠스의 하루를 상상해보며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어반 스토익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일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하루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자신은 원래 아침형 인간은 아니었지만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 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일하러 가야 한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담요 아래 웅크려 따뜻함을 즐기기 위해서인가? 난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마르쿠스는 새벽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제 주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는 주어진 하루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의식적인 선택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들지만 올바른 일을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거나 오늘 할 일을 챙겨봅니다.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급한 일상의 불들을 끄는데 급급합니다. 반면 그는 새벽에 일어나 철학 공부, 글쓰기, 명상 등을 하며 해가 뜨기 이전 외부의 방해로부터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오전 업무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고 오만하고 불성실하고 불친절할 것이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다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스토익들은 안 좋은 상황을 먼저 기본 전제로 예상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 미리 사고하는 방식을 즐겨합니다. 또 다른 스토익인 세네카는 말합니다. 예상 못한 충격이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훌륭하다고 기대하며 하루 종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는 동안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으며 그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역시 타인에게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에게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을 만나면 먼저 상대가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상대합니다.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예상했던 대처 방식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사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정적 상황을 전제한 후 실제 상황을 맞이하는 사고방식이 직장에서 사람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업무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빈번히 전쟁을 치르고 제국의 행정을 돌봐야 하는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일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저서 명상록에서 일어나서 네가 여기 온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라. 로마인처럼 내 임무에 집중하라며 전임자이자 사랑하는 양아버지인 안토니누스가 어떻게 하루를 계획했는지 심지어 화장실 시간까지도 계획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일할 때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주어진 현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궁정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키지 마라.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말이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책임은 무엇인가? 그냥 해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일에 대한 집중력에 관해 많은 언급을 합니다. 내 생각을 깨끗이 정리하는 데 익숙해져라. 누군가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방황하게 두지 말고 집중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현재 일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산만해지지 않고 현 작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일을 대하는 스타일이자 철학적 신념입니다. 우리는 마르쿠스가 회의에 참여하여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안토니누스에게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지, 타인의 피드백과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내가 틀렸다고 말할 때 그들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상록을 통해 그가 일뿐만 아니라 신체 단련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싱, 레슬링, 사냥, 승마와 산책을 즐겼습니다. 고대 스토익들은 세상 전체가 신들의 사원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마르쿠스 역시 밖으로 나가 이 영적인 경험을 즐겨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쿠스의 저녁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매일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삶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체육관과 목욕탕은 큰 문화적 부분이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일을 마친 이후 목욕으로 삶의 먼지를 씻어내고 내일 다시 해야 할 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글들을 보면 아이아스, 아이스킬로스, 에픽테토스, 키케로 등 다른 사상가들의 작품을 인용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재미를 위해 책을 읽는 캐주얼한 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최대한 집중하며 메모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더 배우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네카는 하루를 마치고 자신을 검토하는 저녁 의식의 중요성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쿠스도 자기 반성, 자기 검토를 통해 어떻게 내일 더 나은 자신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일기로 남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저녁에는 일기와 독서, 사색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얻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명상과 생각을 마친 후 그는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일찍 잠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휴대폰을 보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하루는 구도자의 삶 같아서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이질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쩌면 고대 로마의 황제보다 더 많은 일과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르쿠스처럼 자신만의 조용한 사색과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신체를 단련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의 루틴을 자신의 삶에 맞게 심플하게 바꾸어 적용해보면 스트레스에 지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인스토아랩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나인스토아랩을 구독하고 스토익으로서 살아가거나 스토익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확인해 보세요. 나인스토아랩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